상속 증여 양도세의 세율은 다른 종목보다도 상대적으로 높은데요. 따라서 납세자들이 세금 관리를 할 때 가장 우선시되는 세무들이기도 합니다. 특히 변칙적으로 세액을 줄이려는 시도가 많아 과세당국에서도 중점 관리합니다. 때문에 기업 CEO들은 가업승계 시 발생하는 상속세나 증여세 등의 거액의 세금 납부와 또 세금 납부를 위한 현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합법적인 미래의 자산 설계에 대한 텍스 플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재산세제는 상대적으로 세액이 큰 만큼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면 절세가 가능한 금액도 상당히 커질 텐데요. 이러한 세무계획에 대한 국내 인식은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닙니다. 최근 저금리의 지속과 부동산 시장의 불안으로 자산관리에서의 절세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산관리 전문 임용천 세무사님 뵙고 도움 말씀을 들어봅니다. 세무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서 세무사님께서 몸담고 계신 세무법인 주원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세무법인 주원은 자산관리와 관련된 세무 문제, 구체적으로 상속, 증여, 가업승계, 주식이동 분야를 특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구성원 세무사가 국립세무대학에서 세법을 전공하고 국세청에서 근무하면서 과세권자 입장으로 세무조사를 한 행정경험, 금융기관에서 납세자 편에서 납세자를 위한 세무 컨설팅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과세권자와 납세자의 사이에 조율자로서 역할을 충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산관리, 특히 절세 방법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현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5, 6년 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일반인들에게 개인자산 관리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중 세금 문제는 자산관리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다 보니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 매체, 국세청 자체에서도 세테크에 대한 필요성과 다양한 절세 방법을 일반인들에게 제공하여 세금에 대한 접근성과 관심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러한 세금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하려는 현상은 성공적인 자산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산관리의 두 가지 핵심은 수익의 극대화와 지출의 최소화입니다.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재테크 설계가 되는 것처럼 지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에 대한 설계, 즉 세테크도 함께 설계되어야 성공적인 자산관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절세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2008년 9월 상속 증여 양도세에 대한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현행 우리나라의 상속세의 문제점은 그 부담 정도가 OECD 국가 중 최고일 정도로 과도한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높은 세부담 때문에 2008년도 세제 개편안에 상속 증여세율을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까지 개정되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전체 사망자 중 납세자는 0.7%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적고 국가 간 자본거래와 거주 이전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지나치게 높은 세율은 국부의 해외 유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 추세에 맞게 상속세와 증여세가 현실화되어야 할 듯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이러한 세율 인하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만으로 세테크의 핵심인 사전 증여까지 미루어지는 경우를 경계해야 합니다. 증여세율이 인하될 때까지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것보단 세법 개정과 관계없이 실행해야 할 세테크 방안을 별도로 실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상속 증여 양도세와 관련해서 일반 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정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정보가 인터넷, 세테크 책자 등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대중에게 정보되는 자료는 절세에 대한 큰 숲을 보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단, 가끔은 큰 숲을 보지 못하고 단면만 보고 제공되는 정보, 과거 세법 내용과 변경 전 과세관청의 해석 사례가 업데이트되지 않고 제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로 고액의 상속, 증여, 양도세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당장 판단하고 준비해야 하는 재산세제 세금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재산세제 분야는 다른 세금보다 사실 판단, 과세 관청, 해석 변경이 많은 세금이기 때문에 인터넷 자료, 신문지상 자료가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무사님께서는 국세청 재산세과 조사국 등에서 13년 동안이나 근무를 하시면서 고액상속이나 증여조사, 부동산 투기조사 등 다양한 분야를 접하셨는데요. 그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례를 통해서 일반인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정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는 분이 시세는 10억 원이고 기준시가 5억 원짜리 상가를 남기고 유고하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10억이 안 되면 상속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상속세를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문제를 대비하여 상속세 신고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준시가 5억 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하게 된다 그러면 나중에 그 상속받는 부동산을 처분할 때 5억 원으로 상고로 봐서 그 이상 비싸게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비용이 좀 들더라도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대로 10억 원에 신고를 한다면 상속세가 늘어나지 않고 향후에 부동산을 처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듯 재산세제 세금은 당장에 절세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절세 전략을 수립하고 준비하는 부분이 많다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자산관리를 위한 절세 방안에서 가장 유념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세금은 평등하다 생각들 하십니다. 그러나 세금은 평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동산을 1억 원에 처분한 사람이 2명이 있을 때 이 두 사람이 내는 세금이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어떤 부동산을 어떻게 보유하고 어떤 시기에 처분했는가에 따라 세금을 7천만 원 낼 수도 있고 아니면 한 푼도 안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금입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에 따라 천지 차이가 나는 것이죠. 자산관리에 성공적인 절세를 원하신다면 나에게 득이 되는 세법 규정이 무엇이고 이를 적용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에게 실이 되는 세법 규정이 무엇이고 이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 뭘 조심을 해야 하는지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네, 자산관리에 대한 절세 방법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부해야 할 분야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금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 고객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최소한 억울한 세금은 내지 않게, 남보다 많은 세금은 내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본인의 자산관리, 가업승계에 항상 따라다니는 세금 문제로 많은 제약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세금을 안 낼 수는 없습니다. 먼 과거처럼 주먹구구식 방법으로 피해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문가를 찾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도권 범위 내에서 현명한 세금을 내도록 연구하는 세무 전문가가 많습니다. 건강을 책임지는 주치의가 있듯이 세무 주치의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산관리 전문 임용천 세무사님을 뵙고 절세의 필요성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성공적인 절세를 원한다면 득과 실이 되는 절세 방법은 무엇인지, 또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세무 주치의라는 말이 특히 인상이 깊었는데요. 또 유비무환이라는 사자성어의 뜻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이었습니다.